네, 여러분 YBM 실전 토익 IC 천재 강의 맡고 있는 박혜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테스트 3회에서 4회 파트 6. 저번 강에 딱 한번 구경했던 우리 파트 6. 먼저 풀어보시고 나서 설명 드려야 돼요. 다만 정답을 채점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 듣는 걸 강력 추천드리고요. 일단은 해설집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리뷰로 이제 꼼꼼하게 해설을 참조하시는 것이 동영상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전혀 보지 않고 하게 되면은 PPT는 이제 문제지를 갖다가 저희가 타이핑해서 옮긴 거기 때문에 그 문제의 간격이나 자강 같은 게 벌어지다 보니까 페이지가 뒤로 넘어가죠. 근데 실제 문제집에서는 어떻게 돼서 이게 한 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라도 미리 보시는 게 좋습니다. 풀어보시고. 131에서 134번 테스트 3회에서 발췌한 파트 6 지문입니다. 글의 속성을 항상 확인하시라는 얘기를 누누이 해드리고 있고요. 저번 강서부터 아티클입니다. 제가 저번 강에도 굉장히 흥분을 머금었던 우리 아티클 기사글 세상 재미없는 기사글입니다. 재미만 없으면 오죽 좋아. 짜증이 나고 어렵지 단어가. 그러나 항상 제가 지난 강의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독해 지문의 좋은 키포인트 요약 읽기 방식은 서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문제의 빈칸 위치에 크게 개념치 마시고 처음에 두 줄은 반드시 사소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기사글인데 신문 기사글은 이렇게 발행 날짜가 있더군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으나 어쨌든 로즈우드 시티 카운실에서 considering 고려하고 있는 것이 a measure 어떤 방안이나 조치를 고려 중인데 그게 어떤 방안과 조치냐면 to increase funding funding이라는 단어는 ing로 끝나지만 정확한 명사로서 자금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금 지원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city council 시의회에서 자금을 대준다라는 느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 및 휴양 당국이라고 하는 그 부서와 청에 어떤 자금 지원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by 12% 정도만큼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자금을 갖다가 더 확충해서 늘려주려는 걸 고심 중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몰라 넘어가. 그 다음에 이제 31번 ABCD 보기를 봤을 때 파트 5가 똑같은 문제는 빨리 풀라 그랬었고요. 지난 강에. 그리고 문장 넣는 거 되게 무서워하는 거 저도 알죠. 토익이 바뀔수록 우리는 거부감과 두려움이 대박이야. 근데 이런 거는 토익의 역사와 함께 오는 문법 문제는 아주 빠르고 경쾌하게 풀어주셔야겠죠. 여기가 빵꾸가 난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ABCD 보기 중에서 will use, had been using, are used, could have been used 이렇게 돼 있죠. 막 시제의 버라이어티하면 대박이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지금 한 파트 5까지 하면 대여섯 번 얘기한 것 같아. 능수동태 먼저 잡아야 됩니다. 시제는 그 다음 작업이에요. ABCD 보기가 다 똑같은 태가 아니고선 태를 먼저 갈라줘야 되는데 수동태로 쓰는 동사는 뭐였더라? 무조건 be, pp였지. 이걸 다른 말로 ed로 바뀌는 것들이 많지. 근데 이거 중에 하나만 빠져도 능동태라니까 그러네 동사할 때. 그러면 얘는 지금 없잖아. ed도 없고 비동사도. 얜 비동사의 일종은 있지만 ing잖아. 그치? 그럼 이거 두 개는 시제고 뭐고 능동입니다. 그럼 광탈이죠. 왜냐하면 토익은 빈칸 앞뒤에 싸움인데 빈칸 뒤에 얜 또 보통 냄새가 나는 전치사가 아니지. 바이가 사람 대상을 끌 때는 그 애들에 의해서 대놓고 수동이고 이 전치사가 아닌 다른 전치사 나왔어도 빈칸 뒤에 뭐를 사용한다든지 목적어는 없나? 뭐를 사용한지 얘기를 안 하겠다. 웬만한 동사들은 목적어를 끄는데 그럼 목적어 역할의 명사가 부재 중이니 이건 때려 죽여도 수동태죠. 그럼 이거의 싸움이죠. 때로는 과다하게 오바를 하면은 오답을 부르더라. 괜히 또 오바해가지고 뒤로 가면 안 되지. could have pp 보통 복잡한 시제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근데 could, would 막 이런 걸 무슨 동사라 그래요? 조동사. 근데 조동사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아닌 원형이라고 하는 건 시제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건데 have pp라고 하는 건 분명히 엄연한 완료형 시제거든요. 이렇게 시제가 조동사 뒤에 구현되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건데 약간의 후회 쪼아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를 이라는 추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괴한 시제는 보통은 고리자 문법 중에 하나인 if가 들어가 있는 가정법이라든지 이런 식의 시제적 구성에서 가정의 느낌이나 추측의 느낌을 담당하는 절이 주변에 있어줘야 이런 시제가 정답 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오바스럽죠. 주변에 어딜 봐도 그런 게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그냥 일반 현재 시제로 들어가면서 정답은 are used로 가게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전혀 어렵게 걸리면 오래 걸리고 어렵게 풀고 이러면 안 돼요. 심오하게 풀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심오하게 풀 필요 없는 문제가 또 나왔지만 우리는 굉장히 철학가적인 자세로 풀게끔 자꾸 우리를 유발시키는 WH의 싸움과 대시 나와 있군요. 나 이런 거 진짜 싫더라. 왜냐면 이거를 제가 파트 5 때도 알려드렸다시피 문법의 용어의 정의를 내리는 시험이 아니에요. 토익은. 이렇게 생긴 것들을 뭐라고 하는가? 1. 관계대명사 2.
접속사 3 명사절 접속사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그런데 확실한 건 얘들 공통점은 다 문장의 형성을 끌 수가 있어요. 문장이라고 한 거는 뭐 주어 동사가 있든 완벽하든 완벽하지 않든 일단 문장의 형태를 갖춘 것들은 다 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우 안 돼요. 얘는 지금 문장을 끌어도 다 조금씩 다르죠. 왜냐면 who가 들어가면 who need야 바로 그냥 왜냐면 who는 지가 문장을 어떻게 끌든 지가 주어라는 욕심이 굉장히 대박이에요. 난 때려 죽여도 좋아할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뒤에 얘 꼴배기 싫어서 못 들어가. 위가 주어거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주어 두 개의 공전은 안 되죠. 이걸 빼고 나면 what과 which와 that은 주어가 아닌 역할을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얘들이 문장을 끈다 봤을 때 위가 주어인데 그 주어 뒤에 있는 need도 동사죠. 근데 미치겠다. is도 동사야. 응? 주어가 하나인데 동사 두 개야. 이게 지금 보통 일은 아니야. 근데 원래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애들은 때로는 완벽한 문장, 콤마, 완벽한 문장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짜증나게 하게끔 동사 바로 앞에 문장이 또 들어가 있고 이런 식의 굉장히 이상한 개연성이 나올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건 동사가 두 개처럼 보이면 뒷동사가 본 문장의 진짜 진정한 동사고요. 이 동사 앞에까지 여기 이 거품스러운 이것들은 결국에 얘랑 같이 쌍벽으로 같이 빵 이렇게 붙으면서 이 is의 주어 역할로 놀아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어 역할을 원래 하는 건 정확한 명사인데 문장같이 생긴 것들이 명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런 걸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명사절이 다 됩니다. WH와 that은. 근데 얘도 명사절 됐지만 얘는 위랑은 싸워가지고 안 돼. 그래서 얘를 빼고 나니까 이렇게 세 개의 싸움이죠. 근데 명사절만 놓고 봤을 때 처참하기 짝이 없어. We need 이러고 문장 끝난 거나 마찬가지거든. 얘가 끝 문장은. 굉장히 허술하고 굉장히 없어 보이고 허름해. 왜냐면 뭐를 필요로 하는지 말이 빠졌거든. 굉장히 찝찝해. 완벽한 문장은 주어, 동사, 그리고 일반적인 웬만한 동사들은 목적어를 구현합니다. 목적어가 하나도 없네. 그래 놓고서 바로 숨가쁘게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바로 is를 해.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불완전한 문장은 곧 what 이런 식의 공식이 성립하죠.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what은 되게 이상해. 지가 들어가야만 문장이 완성이 돼. 지가 빠지면 되게 허름해야 돼. 그걸 되게 좋아해. 지가 존재감 있는 티를 그렇게 낼까? which하고 that은 그렇지 않아. which도 부족한 걸 메꿀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명사절 접속사라고 해서 이렇게 동사 앞에 주어 역할, 동사 뒤에 목적어 역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명사 같은 역할의 문장을 끌 때는 which는 불완전한 걸 메꾸는 것보다는 which book, which company 이런 식으로 명사를 수식하면서 문장을 끄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뭐가 빠져가지고 하여튼 허름에 앞뒤가 이상한데든지 뭐 목적어든 주어든 뭐든 빠졌어. 아유 이래갖고 문장이 되겠어? 그러면 what이에요. that은 보통 명사절 접속사라고 해서 지가 끄는 문장이 명사 같은 역할을 하게끔 바꿔줄 때는 완벽한 문장을 끌어요. 그러니까 that we need funding 우리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 이런 식으로 완벽한 문장이 나왔을 확률이 높아요. is가 나오기 전에. 그래서 하나 공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더 빠르죠. 명사절 접속사로 지가 끄는 문장을 희생시켜서 거대하게 기럭지가 긴 명사 같은 역할을 했을 때 가장 불완전하고 가장 허름한 것은 what을 이기기 힘들다. 그렇게 해서 정답을 A로 가게 되면 무엇이라고 굳이 해석하지 마시고 we need 뒤에 빠진 목적어 역할을 what이 메꿨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곧 비동사 is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is 이하의 것이야. 이렇게. 33번 가겠습니다. A, B, C, D 보기를 봤을 때 result, technique, matter, example 그런 것들은 뭐냐면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빈칸 뒤에 will be discussed 논의될 거예요. 곧 있을 시티 카운슬 미팅에서요. 아이고 그럼 끝났지 뭐. A, B, C, D 보기 중에 가장 맞는 건 일단 제가 위험하게 추측해보자면 당연히 정답은 matter 이 정답이 됐을 거고요. 왜냐면 회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말 그대로 사안 아우 못 이겨요. 근데 사안의 느낌을 갖고 있는 단어가 제가 위험하게 추측해보자면 matter도 되고요. matter이 된다면 issue도 되겠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issue는 문제점이란 뜻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화제거리나 사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issue, matter, topic 이런 애들은 주어 역할로 매우 유명한 애들입니다. 특히나 회의 주제 얘기할 때는 짱이죠. 그런데 그 앞에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봤을 때 내용을 봤을 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지금 financial support가 굉장히 필요해요. 이런 개선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런 들이다 보니까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죠.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유지밖에 안 돼요. 뭔가 자금이 더 필요합니다. 이거기 때문에 이게 기정사실로 뭐가 정확히 나온 결과치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result가 아니라 이러한 내용의 사안을 다루겠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matter로 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첨단 기술도 아니고 테크닉은 왜 나오나 지금 테크닉은? 그죠? 뭐에 대한 예시야 이그샘플은? 그래서 정답을 matter로 갑니다. 그런데 보기에 이슈가 나와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해야겠다 또. 근데 이제 여긴가 본데? 여긴가 봐.
지난번 강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어정쩡하게 무의미적인 존재에 또 빵꾸내서 나왔을 때 자기 앞에 문장, 자기 뒤에 문장의 양쪽에 둘러싸였을 때는 의미상 뒤에 문장이 먼저 더 중요합니다. 뒤에 문장에서 먼저 힌트를 잡아서 힌트가 안 잡혀? 그러면 앞에 읽는 거지 뭐. 그리고도 안 잡혀? 그럼 맨 처음에 서론에 두 줄 읽었던 거나 위배되는 건 다 치우면 돼. 서론하고 안 어울리는 소리 하면. 근데 일단 뒤에 있는 내용의 therefore 이 효자 이거. 문장 앞에 콤마 달고 나오는 우리 접속 부사 I. Therefore는 뜻이 뭐예요? 그러므로. 대놓고 원인과 결과 인과성이야. 결국에 therefore 뒤에 있는 내용과 therefore 앞에 있는 문장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개연성이 대박이지. 그러니까 therefore 뒤에 결론을 봤을 때 그러니까 주민분들 should keep their comments brief. brief는 굉장히 간단하게. 좀 코멘트 하실 때요. 언급이나 논평. 언급하고 이러실 때 좀 짧게 하세요. 좀 5만 년째 하시지 마시고 말을 짧게 해. 그래야 모든 이가 다 말할 기회가 생기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한 분당 말하는 시간 좀 제한할게요. 쓸데없이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말해야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유발할 수 있을 만한 앞문장을 찾아 나서는 문제입니다. ABCD 보기를 봤을 때 Department 부사관의 budget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annually 1년에 한 번씩 연간으로 다 예산 비용이 다 수정이 되고 조정이 됩니다. 보기 B는 seating is available 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first come first service basis는 먼저 오는 순서대로 선착순대로. 그러니까 좌석은 선착순으로 앉으실 수 있어요. 오시는 순서대로 가다가. 그다음에 보기 C는 higher than usual attendance. 출석률이나 참석률 얘기하다 보니까 출석률이 평소보다 좀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higher attendance니까 출석률이 많다는 얘기죠. 팔이 날리는 게 아니고 많이 올 거란 얘기야 사람이. 그리고 보기 D는 each council member. 모든 멤버분들 한 분 한 분당 모든 시의회 멤버들은 각각 한 분당 그 임기 기간, 자기네들이 임기하고 일하는 기간이 2년 정도입니다. 어쩌라는 얘기인지. 근데 뒤에 결론 부분이 그러니까 주민분들 그러니까 얘기하실 때 코멘트 시간을 좀 단축을 짧게 그래야 거기 있는 사람 다 얘기하지. 이거에 제일 어울리는 정답은 명당을 잡아라라는 시링이 아니라 이번에는 좀 많이 올 것 같아요. 많이 오기 때문에 바글바글 한다면 한 분이 너무 오래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이게 맞잖아. 그래서 정답을 C로 간 것입니다. 자, 테스트 3회에서 이번에는 135에서 138번 refer to the following 이메일로 신명나게 가보겠습니다. 이메일을 어떤 특정 여자분께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보낸 데는 사람 이름이 아니지. 어떻게 사람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어플라이언스시야. 그러니까 VC Appliances 이게 가전제품 파는 전자제품 파는 업체에서 특정 고객한테 보낸 것 같고요. 글 쓴 날짜는 1월 4일이고요. 제목이 Return Request인데 리턴이 반품이죠. 뭐 문제 있나 봐. 제목을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뭔가 다 이걸 결정을 할 때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제목하고 서론 같은 거는 꼭 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두 줄 보니까 은근 쉽게 이러면서 We received your message about the problem with your recent order. 최근에 주문하신 물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셨죠. 그것에 대한 메시지 받았습니다. In which the Firefly 360 히터 샀나 봐. 근데 그게 파워 코드가 전원선이 빈칸하시다고요? 그렇다는 문제점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보았습니다. 그 파워 코드를 꾸며라. 응? 파워 코드를. 야, 파워 코드가 부패할 수도 있구나. 약간 썩고 부패하나? 냄새도 좀 나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명사 앞에 형용사 넣을 때 도대체 여기를 다 읽으면 뭐가 의미가 있는지 형용사는 명사만 꾸미는데 페리셔블은 냉장고 안에 있어야 되는 텐데. 상하기 쉽다는 얘기 아니야. 부패하기 쉽고 세상 천지에 전원선이 상하는 건 처음 봐서 나는. 그래서 얘를 빼고 나면 우리 전원선 내 친구쯤은 되나 사람쯤 되나 reluctant 안 내켜 마지못해 하는 꺼려하는 우리 꺼려하는 코드 있으시다고요? 뭐야. 근데 C하고 DS 하면서 careless 얘 또 방방거리고 막 뛰고 다니나 보네. 부주의해. 사람 꾸며야 됩니다. 부주의하고 아주 그냥 애가 정신력이 없고 아주 그냥 덤벙대는 코드 있다고요? 어떡할 건데 그거를.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defective. 하자와 결함이 있는 당연히 기기는 결함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defective로 가시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죠. 그 다음에 36번. 좋다. 오랜만에 또 추억의 파트 5 같은 놀이가 나왔네. 36번 빈칸이 자기가 힘을 써봤자 뭐 여기까지밖에 더 끌어 걔가. 콤마로 끊기죠 문법은요. 근데 콤마 앞에까지 봤을 때 our best efforts at quality control. 컨트롤은 원래 통제란 뜻이 있는데 quality control은 유명한 복합명사로 품질 관리 이런 식의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품질 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엄청난 노력 여기까지 끈 거예요.
그죠? 근데 빈칸 뒤에 our이 소유격이니까 소유격 뒤에 박혀있는 efforts는 명사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전치사 and님 뒤에 위치한 quality control 싹 다 명사죠. 전치사 뒤엔 동사 못 나오니까. 그럼 빈칸은 고작 our best efforts 그거 하나 끌자고 나왔는데 여기서 웅장한 접속사 although랑 while이 왜 들어갑니까? 파트 5 때도 제가 분명히 강조드렸잖아요. 품사의 힘은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해석이 정말 소름 끼치게 잘 돼도 품사 아니면 끝장이라니까. although 비록 뭐뭐 하지만 while 뭐뭐 동안에 뭐뭐 하지만 반면에 아니 접속사라고 주어 동사 반드시 풀렸다고 콤마 끊기기 전에 걔 빼고 나면 우리 제품은 달라요. 우리 제품은 시중에 나오는 다른 일반적인 그냥 제품들하고 달리 이런 식으로 차별화시키는 느낌일 때 뭐뭐과는 달리 이런 전치사가 unlike고요. despite는 좀 안타까운 느낌이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저희의 노력과는 달리 이런 느낌보다는 저희의 어마어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요것이 좋겠어. 그래서 despite로 가겠습니다. 피할 수 없어. 이것은 피할 수 없어. 이런 것은 또 쿨하게 해줘야 돼. 근데 왜 이거 봐. 나 또 PPT 작성할 때도 여러분 이렇게 공란을 이렇게 또 아름다운 여백의 미 보여? 문단이 갈렸어. 문단이 갈렸다는 건 남의 문장이야. 이거는 남의 문장이 끝났고 새롭게 회귀되는 내용이고 새롭게 변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단을 갈라놓은 거야. 출제자가. 그러면 문단이 갈려졌으니까 자기 앞에 문단은 이미 개연성이 떨어진 새로운 내용의 시작 부분이 빵꾸가 난 거야. 지금. 그죠? 그러니까 위에 읽지 말고 여길 읽어. 여길. 정답 나왔으니까. 세상 편하다. 빈칸데 whichever option you decide to choose. 끝났지. 더 이상은 절대 읽을 필요가 없을걸. 왜냐면 whichever 떠버리면 끝난 거야. whichever는 보통 뜻이 둘 중에 어느 거든 이런 거거든. 둘 중에 어느 거든 선택하셔도 이런 느낌이거든. 그럼 그걸 알까기처럼 내보낼 앞에 문장은 뭐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 역으로. 둘 중에 어떤 걸 하시든 그럼 앞에는 뭘까? 최소 2개의 옵션은 얘기해줘야지. 그래야 이거도 할 수 있고 이거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걸 하시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ABCD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읽어도 되겠어? 정답 나왔지. ABCD 눈으로 보세요. ABCD 눈으로 봤을 때 2개의 옵션을 얘기한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거. both A and B, A랑 B 둘 다. 근데 둘 중에 하나 고를 때 어떻게? either A or B? 위에잖아 그러면. 얼마나 쉬워. 그래서 뒤에 있는 문장에서 자신감 있게 문법적 뼈대를 최대한 많이 흡수하셔야겠죠. 아주 그냥 기꺼이 저희가 창피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리펀드 해드리거나 아니면은 교체해드릴게. 그 2개 중에 뭘 하시든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이번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깊은 이해도에 감사드립니다. 알았어요. 그 좋은 덕담은 좋아. 그러나 whichever를 유발을 못해. 유발을. 그러니까 얘가 안 되고. 이 제품은요. be eligible for 자격이 됩니다. return 할 수가 있네요. 우리 회사 방침상. 알았어. 근데 return만 얘기하면 whichever이 유발이 안 돼. 그리고 마지막 거 보기 D. 이 히터는요. 다양한 사이즈, 다양한 크기의 방에서 알았어. 선택이 안 돼. 그래서 답은 A입니다. 38번. We hope you. 우리는 너를 희망한다. 이게 아니고요. We hope that 그리고 you 이렇게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ABCD 보기가 싹 다 동사가 가능한 것들로 다 둘러싸여 있다면 어차피 you는 여기서 목적어 끄트머리가 아니라 동사를 유발한 주어였을 건데요. 새로운 문장의 주어가 그냥 막 나올 리가 없죠.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반드시 갈림선이 있게 되어 있어. 안 그러면 중복이니까. 근데 항상 골 때리게 우리 멋대로 막 마음대로 안 하려고 안 되고 맨날 지멋대로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애가 대시거든. 연결구 중에서 뜻이 없었고 막 지멋대로 없어져. 근데 hope, wish, 바라고 소망하고 이런 애들이 원래 대절이라고 해서 that 이하를 바라다라고 해서 that 이하에 새롭게 내가 바라는 내용이 나올 때 대시 생략이 되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we hope you를 한 문장으로 보지 마시고 보기가 동사인 거를 감안한 바 we hope that 그리고 you 이하의 문장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you 이하의 문장애들 동사는 어차피 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우리가 hope한 내용이죠. 그죠? 이미 지나간 내용은 소망을 하고 할 수 없어요. 이미 다 기정사실로 나왔는데 어떻게 소망을 해요.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보는 일이 소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망과 희망은 이미 물 엎질러 놓은 게 아니라 내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일인데 그 일의 결과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퍼붓는 거야. 말 그대로 퍼붓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의 정답에서 맞는 거는 미래 시제가 가장 적절합니다. 이미 지속이 됐었던 거에 과거성의 표현 들으면 이미 한 건데 그걸 희망할 리가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하고 바란다. 이게 맞죠. 그죠? 39에서 4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세이지 언니께 쓴 레터입니다. 4월 19일 날. 저는요. 이메일이나 편지는요. 항상 발수신자 이름도 보고요. 그 다음에 글 쓴 날짜가 있으면 저는 꼭 봐요. 글 쓴 날짜를. 저는 글 쓴 날짜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On behalf of Rios Enterprises, 리오스 기업을 대표하여 I would like to invite you to attend a retirement banquet for
게빈 랭포드 씨께서 retirement, 은퇴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한 연회에 참석해 주십사. 그게 5월 17일 날 휴스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네, 넘어갑니다. 39번. 아유, 짜증나네. ABCD 보기가 월크 갖고 장난을 있는 대로 쳐놓은 시제 문제인데, 와, 나 ABCD 보기 중에 태가 구별이 안 되네. 또 난리 났고, 나는 미친 듯이 정신을 의존해서 무조건 수동태 한번 잡아갖고 볼라 그랬더니 BPP는 없네요. BING, 뭐 has, PP 이런 거만 있고, 비동사하고 ED가 다 있는 건 없다. 그러면 이거는 깔끔하고 쿨하고 완벽한 시제의 기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제로 정확히 풀 수 있다는 얘기죠. 태 구별이 안 되니까. 어디 한번 봅시다. 39번의 자리를 봅시다. 나왔네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제가 정답이 나왔는데요. 제가 정답이 나온 이유가 by the time 때문에. 얘 보통 아니거든요. 요거 보통 아니야. 요거 주어 동사 끄니까 접속사 I입니다. 꼭 by로 시작하니까 전치사 같죠? 절대. 그게 접속사 님이세요. 근데 뜻은 뭐뭐 때쯤에 란 뜻입니다. 그런데 접속사 하나가 콤마를 담당해서 콤마 기준으로 앞뒤에 두 문장, 절과 절을 이어줄 때는 그 두 절의 시제가 매우 중요하게 타이트하게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콤마 앞에가 last month인가요? 아니요. next month입니다. 그럼 이번 달도 아니고 지난달도 아니고 다음 달이면 이거는 확실히 미래일이죠. 그래서 미래일의 느낌을 유발할 수 있는 게 정답이 되려면 사실 너무 쉽지. 얘밖에 없지. 그런데 얘가 일반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 미래 시제는 조동사 will 뒤에 동사 원형이 그대로 나와야 일반 미래고요. 지금 보시는 시제는 will 더하기 have pp라고 하는 이상한 시제입니다. 이것을 미래 완료라고 하고요. 위에 거는 미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다음 달에 은퇴하실 거예요. 이게 일반 미래 시제라면 다음 달에 은퇴하실 때쯤이 이번 회사에서 저희 회사에서 일하신 지 10년째 딱 되는 때예요. 이런 게 미래 완료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내년 5월쯤이면은 여기서 일한 지 10년쯤 되죠? 이게 미래 완료라니까. 그래서 단순한 미래는 그냥 미래의 계획, 일정, 포부 따위를 시점을 딱 넣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미래 완료는 요때쯤이라는 시점이 됐을 때가 바로 몇 년째 되는 때다. 몇 달째 되는 때다. 이렇게 해서 미래의 시점까지 내가 걸린 세월을 계산해 주는 게 같이 기간이 나오면 미래 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미래를 바이더 타임 못 끄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잘 보시면 next month 다음 달이라는 도달 시점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25 years 25년째가 일하는 생활을 채우실 때가 다음 달이 되고 그때가 은퇴 시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 시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계산거리의 기간이 나왔을 때 요때는 미래 완료를 정답으로 유발하게 됩니다. 근데 미래 완료 시제 will have pp를 바이더 타임이 최고로 잘 끌긴 하죠. 토익에서. 그래서 정답을 D로 갑니다. 오죽 내용이 길면은 내가 줄을 바꿔서 이렇게 여기 있으면 나 등이 다 가릴까봐 이렇게 길어 세상 짜증나. 위치를 볼까? 여기네 근데 여기에 들어갈 건데 빈칸 앞과 빈칸 뒤의 내용을 봤을 때 it is clear that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without 이분의 hard work 진짜 이렇게 엄청난 헌신과 정말 이분이 열심히 일 안 해줬으면은 우리가 이런 위치에 못 왔어. 지금 우리 회사가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 줄 알아? 이런 거지. 그것만 보고 헷갈린다면 빈칸 바로 앞에도 보지 뭐. During this time, 이 25년의 세월 동안에 he used sophisticated marketing techniques. 굉장히 섬세하고 정교한 마케팅 기술을 갖다가 우리 고객층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이 그런 걸 만들어 주셨고 그런 걸 사용해 오셨고 그러고 사이에 빈칸이야. 그러니까 이 사이에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정말 세상 별로인 거 먼저 치워. 빈칸 앞뒤만 보고서 별로인 게 아니라 이미 별로인 게 결정이 났지. 나는 서론의 두 줄에 무조건 읽잖아, 여러분. 근데 서론의 두 줄이 뭐였더라? 이 랭폴드 씨께서 뭐 하신다 그랬죠? retirement, 은퇴하신다면서요. 은퇴하시는 분이 뭘 working for you, 당신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뭔 얘기입니까 지금. 은퇴하시고 다 내려놓고 나가시는 분인데 뭘 당신을 위해서 편지 받으시는 당신을 위해서 일을 무슨 지금 이게 무슨 일이지? 새로 임명하신 분이 아니고 뉴 포지션. 기껏 일을 25년 일하시고 그만두시는 분인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C하고 D 중에서 보기 D 좀 보세요. Similarly, 이와 비슷하게 The products developed by Rios Enterprises. 우리 Rios Enterprises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개발된 모든 제품들은 퀄리티 면에서 최고죠. 이 문장이 왜 생뚱맞은 줄 알아요? 이 글 자체가 뭐에 대한 얘기죠? 이 기업에 대해서 조명하는 글인가요? 아니면 은퇴하시는 이분에 대한 설명인가요? 이 문단 자체가. 은퇴하시는 이분에 대한 얘기를 주구장창하고 있으면서 여기다 대놓고 갑자기 제품에 대한 퀄리티를 홍보하겠다? 굉장히 생뚱맞지. A하고 C 남았어요. 보기 C 보면은 several people in Mr. Langford's department. 랭폴드 씨의 부서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 승진 대상입니다.
랭폴드 씨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승진될 수 있다라는 빅뉴스군요. 보기 A를 볼까요? Moreover, 게다가 이분께서는 oversee는 이제 감독, 총괄, 관리 이런 느낌이 다 되거든요. 총괄하셨었죠. Opening of these three essential branches overseas. 해외 저희 회사 지세 세 개 브랜치 지점을 갖다가 지사를 갖다가 여는 거를 관리하시고 총괄하시기까지 하셨어요. 이분이 그런 것까지도 했었어. 됐죠. 빈칸 앞에도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분이 했던 업적에 대한 얘기였고요. 문단이 갈리지 않고 그 뒤에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비슷한 내용으로 간다면 이분에 대해서 좀 더 빵빵 띄워주면서 조명을 해주는 글이 당연히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을 A로 가겠습니다. 아유, 이건 쉽죠? 이건 쉬워. 문단이 갈리지 않았고 ABCD가 싹 다 소유격이거든. 소유격이라서 뒤에 이제 hard work라고 하는 걸 끌어야 되는데 hard work를 근데 그들의라고 하는 대열이라든지 우리의라는 our 아니면 당신의라는 유월이 아니라 지금 랭폴드 그분에 대한 얘기잖아. 근데 미스터리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붙었어. 그럼 남자 아니야. 그러면 히즈로 가야지. 당연한 거지 이거는. 이건 보너스 문제예요 거의. 그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42번. 또 마지막 문제가 저에게 이렇게 꿈과 희망을 주면서 토익은 할만하다라는 어떤 희망찬 결론과 함께 The small venue size 여기까지만 끈다 이거죠. venue라고 하는 건 행사 따위를 개최하기 위한 장소란 뜻입니다. 그런데 venue size라고 하는 것에서 venue도 명사고 size도 명사라서 small의 수식을 받고 더 뒤에 나왔죠. 거기까지만 나오고 콤마로 끊겼는데 세상 전체에 A하고 C가 어떻게 들어가요? unless if의 반대말로 만약에 뭐뭐 안 하면 even if 비록 뭐뭐 할지라도 됐어. 접속사야. 주어 동사가 다 필요해. 주어 동사가 다 필요해. 6고 5고 기본기는 품사부터. 그러니까 A랑 C를 뺄게요. 얘는 아직 냅낄까? 왜냐면 접속사, 전치사 다 되니까. 그런데 접속사일 때는 뭐뭐 때문에 뭐뭐 이래로란 뜻이 다 되지만 전치사로 쓸 때의 센스는 뭐뭐 이래로란 뜻밖에 없다. 뭐뭐 때문에일 때는 주어 동사 다 끌어야 된다. 그리고 due to는 원래 뭐뭐 때문에라는 전치사지. 그래서 B하고 D에서 하면 둘 다 뭐뭐 때문에 되지 않나? 아니지. 전치사로 살아남을 거면 B는 뭐뭐 때문에 D는 뭐뭐 이래로지. 응? 그러다 보니까 빈칸인데 행사장 그 장소 사이즈 규모 작은 규모가 작은 거 이래로 이거로 갈 건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최소 2명까지만 데려오세요. 최대 맥시멈 최대 2명까지만 데려오세요. 그 이상은 안 된다. 장소가 제한되게 돼. 그러면 정답은 듀투죠. 괜찮죠? 어렵지 않죠? 괜찮았어. 그래서 정리 똑바로 하시면 또 괜찮아. 근데 또 문제를 풀다 보니까 생각보다 또 설명을 들으면 문장 보기 문제도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게 풀려요. 그 뒤에를 잘 봐야 돼. 자기 뒤에를. 그리고 문단이 갈렸을 때 너무 그 앞에 문단, 남의 문단 신경 쓰는 건 그닥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우리가 그죠? 그리고 파트 5 같은 문제는 제발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품사적인 걸로 깔끔하게 결정이 나는 한 방에 그냥 한 큐로 뺄 수 있는 문제라든지 뭐 이렇게 문법적으로 가는 문제. 동사는 제발 시제보다 태 먼저 보시고 그죠? 또 by the time 같은 거 미래 완료 잘 끄는 것도 정리하시고 미래 완료가 없다고 틀리는 건 아니지만 했죠.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 강에서 이제 또 텍스트 5회에서 6회에서 파트 6 발췌해서 또 설명이 들어갈 거니까 미리 항상 풀어보시면서 영상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에 뵐게요. 감사합니다.